우선 지난달 비트코인이 실현 아닌 실현을 겪었죠. 대폭락의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탈출해라. 차트는 거짓말 안 한다. 저는 실책이라고 판단합니다. 더 매입하기는커녕 매각은 완전 오판이죠. 아무튼 저의 그런 고민에서 2022년부터 비트코인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획기적인 거는 알겠는데 여기에 이만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거를 이 가격에 사고 판다? 저는 이 지점부터 불편해지더라고요. 무엇을 선택해야 미래로 안전하게, 아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에너지를 키워가면서 보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오늘부턴 제가 지난번 수요일 라이브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월 2회로 구성해서 비트코인 관련 내용, 근황, 그리고 저만의 시각, 관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따로 코너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슈퍼클래스 비트코인.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서로의 관점을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달 비트코인이 실현 아닌 실현을 겪었죠. 저는 일련의 과정,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생자산의 운명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슈퍼클래스 비트코인도 분명 겪어야 할 당연한 성장통이죠. 물론 저에게도 주변에서 많은 연락을 주셨어요. 너 괜찮냐? 너 살아있냐? 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이럴 줄 알았다. 댓글로도 많이 걱정, 염려해주셨죠. 이평선이 무너졌다. 대폭락의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탈출해라. 차트는 거짓말 안 한다. 가격 하락은 마운트 곡스, 채굴자들의 구조조정,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이 원인이었죠. 절대 비트코인 자체적인 고유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 그리고 사람들의 불안 심리일 뿐. 신생자산의 필연적인 운명일 뿐이라고 여기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요즘 독일 상황이 좋지 않죠. 그동안 너무 달콤했죠. 지정학의 변화, 질서와 균형이 깨지면서 에너지 수급 문제와 내부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죠. 국가 재정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유로화의 가치 하락도 심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매각한다? 저는 실책이라고 판단합니다. 더 매입하기는커녕 매각은 완전 오판이죠. 나름의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그냥 처분 가능한 자산을 매각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런 과정은 비트코인에는 전 오히려 분명한 호재다 라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비트코인의 생태계, 특히 보급률, 저변 확대, 다양 측면에선 더 도움이 된다. 오히려 땡큐다. 전체 유통량의 0.25%가 어찌됐든 시장이 풀리면서 또 누군가에게 보급 확산된다. 진짜 땡큐죠. 미래 가치는 분명 굿 뉴스입니다. 어쩌면 바이 더 딥 기회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악재, 어차피 예정된 악재가 다 겹치면서 이 정도 선에서 방어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비트코인의 강력한 하방 경직성, 비트코인의 강건함을 확인한 시기였다고 보여집니다. 역시 슈퍼클래스 비트코인. 또 제가 5년차 자영업자로서 터득한 개념, 세상에 모든 일엔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우리 코너 첫 시간이니까 좀 근원적인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가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생활인이죠. 삶의 여유가 넘치는 자산가도 아니고 전업 투자자나 트레이더도 아니겠죠.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볼 필요도 없겠죠. 우린 그저 대부분의 시간을 현금을 채굴하고 급여를 받고 자영업 활동을 하는데 할애할 수밖에 없는 생활인의 운명이에요. 특히 저 같은 자영업자는 비용과 수익의 처절한 싸움, 갈등, 그리고 변수에 대한 준비, 리스크 관리, 또 외로움과 힘겨운 투쟁을 하며 살아가기에 바빠요. 결국 비용 투자, 시간 투자에 명확한 한계가 있죠. 멘탈도 관리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차트 보고 대응하는 거? 저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실제로 차트 등락 확인 안 해요. 아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현업에 집중해야죠. 에너지원이니까. 차트의 변동, 움직임, 순간순간의 가격 변동, 그것도 24시간. 제 관점은 그저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항시 부는 바람, 없는 날도 있고 비바람 치는 날도 있고 신선하게 부는 바람도 있고 그저 바람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결국 우리 대부분은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지 전업 투자자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겠죠. 일상의 밸런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스스로를 밸류업하는 데에 매진하는 게 더 중요하죠. 특히 현금 흐름 유지 확보가 1순위죠. 그 다음
다음에 고민하죠. 지금의 내 남은 에너지를 어떻게 안전하게 미래로 보낼 수 있을까? 지금의 우리가 안 쓰고 소비를 안 하고 희생하고 유혹을 참아내고 뭐 오마카세, 망고빙수 그리고 마이카의 유혹을 떨쳐내고 BMW로 이동하고 내 인생을 조각내 팔아 맞바꾼 대가를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 이 문제죠. 자, 결론은 투자인데 저성장 시대의 무차별적인 화폐 가치 하락기죠. 투자가 필수이자 운명인 그리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 그럼 우리의 선택은요? 저도 이 고민을 했습니다. 불합리한 그리고 불공정한 때로는 흡혈귀 같은 저는 극단적으로 교활한 배신자라고까지 생각하는 우리의 은행 시스템을 순진하게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냉혹한 각자 도생의 시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은행 시스템을 이용할까? 생존을 위해선 믿고 맡기기보단 은행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빼올까? 내가 은행을 교활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준비한 은행의 배신과 우리의 역습 편에서 따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선입관이 없는 젠지 세대의 공략, 전략, 주어진 룰 한도에서 이 패러다임을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 이거 공개하면 레거시 금융회사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대담하게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아무튼 저의 그런 고민에서 2022년부터 비트코인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물론 그때는 하락장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편견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에는 100% 공감할 수 있었어요. 아, 인간의 대응력. 물론 그때도 감탄했죠.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거기까지죠. 비트코인이 획기적인 거는 알겠는데 여기에 이만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거를 이 가격에 사고 판다? 저는 이 지점부터 불편해지더라고요. 의심 많은 우리 인간이 이걸 이 가격에 사고 판다? 뭐 책임자도 없고 관리자도 없는데,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그리고 가장 힘들고 받아들이기 불편한 패권국이고 기초통화국인 미국이 국채를 저렇게 찍어내고 달러 발권력으로 운영되는 미국이 저걸 용인할까? 달러 시스템과 어쨌든 충돌하는데 그때는 그랬죠. 물론 달러와 비트코인은 앞으로 공존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결론은 그 존재, 뛰어남, 탁월함 다 인정한다. 그런데 이 현상이 지속될까? 안전할까? 자, 이쯤에서 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걸 한번 생각해보죠. 금융이란 뭘까? 금융. 자, 금융이 뭐죠? 자, 돈의 이동, 흐름이죠. 간단하게 돈이 남는 곳에서 부족한 곳, 필요한 곳으로의 이동이죠. 자, 돈의 유통이라고 할 수 있죠. 양방향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익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는 여기서 확장해보면 또 관점을 넓히면 지금의 돈을 미래로 보낼 수도 있고 미래의 돈을 지금으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럼 돈은 곧 에너지고 구매력이니까 지금의 돈, 구매력, 에너지를 미래로 보낼 수 있고 미래의 돈, 구매력, 에너지를 지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금융이죠.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 그러면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에너지에 몇 배의 에너지를 당겨와 투입할 수도 있는 마법 같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금융 아닐까요? 자, 그럼 우리의 에너지를, 구매력을 미래로 보내야겠죠. 어떤 매개체를 골라야 할까요? 우리가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는 그거, 용기. 무엇을 선택해야 미래로 안전하게, 아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에너지를 키워가면서 보낼 수 있을까? 물론 각자의 선택입니다. 법으로 보호되지만 교활한 은행인 적금일 수도 있고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내는 상장회사에 분할된 소유권이 주식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필수제로 살아가면서 거주하면서 에너지를 키워갈 수 있는 부동산일 수도 있겠죠. 또 그 자체로는 이자나 배당금 같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진 않지만 그 스스로가 희소성과 사회적 합의 등으로 인해 에너지를 흡수하고 키워가는 금과 비트코인 같은 상품도 존재해요. 자,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죠. 결과에 따른 책임도 물론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냉정하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알아보자고요. 돈은, 구매력은, 에너지는 우리의 시간이고 그 자체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그 자체이니까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자고요. 오늘은 이 코너 첫 시간, 프롤로그 시간이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대상에 접근할 때 우선 첫째로 그 존재를 인식하죠. 알게 되는 거죠. 인정이죠. 자, 선입관을 버리고 다가갑니다. 그 뒤에 가치를 인식하면 이해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더 공부하게 되면 드디어 깨닫게 되고 미래를 함께하게 됩니다. 즉, 장기 동행을 시작하죠.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중간중간 바람에 흔들
흔들리지 않고 가끔 일어나는 폭풍과 태풍도 함께합니다. 왜? 알고 이해하고 깨달았으니까. 저는 지금 이해의 단계로 가고 있고 계속 공부하면서 서서히 가치를 인식해 가고 있어요. 목표는 깨닫는 단계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시도해 보시죠. 다음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다가가는,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4가지 루트를 구분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폴라리스 유진이었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